1978년 고창 간척지 미스터리 곧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1978년 7월 전라북도 고창군 간척지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바다를 막고 땅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곳에 둑을 쌓고 집을 짓고 논을 일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생명줄은 양수장과 수문이었습니다.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고 필요한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이 시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박인호 당시 51세 씨였습니다. 박인호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양수장을 점검하고 수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20년간 기계 기술자로 일한 경력이 있던 그는 어떤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7월 15일부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1번 수문이 스스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전날 밤 단단히 잠가 놓았는데 아침이 되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문 사이로는 검은색의 이상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창 간척지를 40년 넘게 괴롭힌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파일 2 첫 번째 목격자 마이너스 양수장 관리자 박인호의 기록. 박인호 씨는 매일 작업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수문 개폐 시각, 수위 변화, 기계 점검 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작업일지는 현재 고창군청 향토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78년 7월 15일자 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1번 수문 점검 중 이상 발견. 어젯밤 23시에 분명히 잠금 장치 확인했으나 수문이 약 30cm 가량 열려 있음. 수문 틈으로 검은색 물이 유출되고 있음. 냄새는 없으나 색깔이 석탄가루를 풀어놓은 것처럼 검음. 즉시 수문 재폐쇄.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7월 16일, 17일, 18일 연속으로 일주일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인호 씨는 밤마다 수문 앞에서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그의 아들 박성우 씨 당시 60세는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수문을 건드리고 있다고 확신하셨죠. 하지만 밤새 지켜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이 되면 수문은 어김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7월 22일 박인호 씨는 작업일지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오늘 밤 끝을 보겠다. 누가 수문을 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그날 밤 이후 박인호 씨는 양수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파일 3 두 번째 목격자 마이너스 부인 최순자의 증언. 박인호 씨의 부인 최순자 씨 당시 48세는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1995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를 증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진지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더니 밤 10시쯤 양수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오늘은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남편은 이건 내 책임이야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최순자 씨는 남편이 챙겨간 물건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열쇠꾸러미, 그리고 작업일지 수첩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열쇠꾸러미는 남편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는데 양수장과 수문의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최순자 씨는 양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수장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남편의 작업일지가 펼쳐진 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번 수문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일 4세 번째 목격자 마이너스 동네 노인 김봉수의 기억. 김봉수 옹 당시 73세은 간척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일대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던 토박이었습니다. 간척지가 만들어진 후에도 그는 마을의 남아 주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2001년 지역 향토사 연구회가 김봉수옹을 인터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이 바다였을 때 이곳엔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섬을 검은 섬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만조 때면 섬 주변 바닷물이 유난히 검게 보였거든요. 어부들은 그 섬 근처에서 고기를 잘 잡지 않았습니다. 김봉수옹은 간척 사업 당시에도 특이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73년 둑을 쌓을 때였습니다. 검은 섬이 있던 자리를 파헤치자 물이 이상하게 검게 변하더군요. 인부들은 그냥 뻘물이라고 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본 바닷물이랑 다른 거였어요. 그리고 박인호 씨가 사라지기 사흘 전 김봉수옹은 박인호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검은 섬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그 섬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냐고. 저는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옛날 어느 어부가 그 섬 근처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어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요. 파일 5 4번째 목격자 마이너스 파출소 순경 이재훈의 수색 보고서. 박인호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은 고창 파출소의 이재훈 순경 당시 28세였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현재 고창 경찰서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습니다. 1978년 7월 23일 350 최순자로부터 남편 박인호 실종 신고 접수. 410 양수장 도착.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밀 양수장 정문 열려 있음이 내부에서 작업일지 수첩 여러 장 바닥에 흩어진 채로 발견 31번 수문 완전 개방 상태 4. 수문을 통해 검은색 물대량 유출 중 5 피해자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손전등 수문 근처에서 발견. 이재훈 씨는 2010년 퇴직 후 한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더욱 상세히 회상했습니다. 제가 양수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섬뜩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분명 수문으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변은 고요했어요. 그리고 그 검은 물, 손전등을 비춰봐도 물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수색 작업을 지시했고 다음날 낮까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박인호 씨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문의 잠금 장치가 안쪽에서 열린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 수문 내부에서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파일 6 5번째 목격자 마이너스 수문 기술자 정태원의 분석. 사건 발생 3일 후 농림부에서 수문 전문 기술자 정태원 당시 43세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는 일주일간 1번 수문을 정밀 조사한 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8년 당시 83세였던 정태원 씨는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번 수문은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정상이었고 유압 시스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었어요. 정태원 씨는 수문 내부에서 특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문 바닥 물이 흐르는 통로 부분에 사람의 손자국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수문을 밀어 올리려고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수문 바깥쪽은 간척지 배수로고 안쪽은 완전히 매립된 땅이었으니까요. 그는 검은 물의 정체도 분석했습니다. 채취한 물을 분석한 결과 높은 농도의 이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간척지 밑에 있는 오래된 퇴적층에서 나온 물이었죠. 문제는 그 퇴적층이 수문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물이 수문으로 올라올 수 있었는지 설명이 안 됐습니다. 파일 7 증거와 미해결 의문들. 박인호 씨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1번 수문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새로운 수문이 다른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고창군에서 간척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옛 1번 수문 아래 약 15m 깊이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유골은 50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망 시기는 약 40년 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유골의 오른손이었습니다. 뼈가 된 손가락 사이에 녹슨 열쇠 하나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박인호 씨의 열쇠 꾸러미에 달려있던 것 중 하나로 1번 수문의 비상 개폐 장치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최순자 씨는 경찰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41년 만에 남편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미해결 의문, 박인호 씨는 어떻게 수문 아래 15m 깊이에 있게 되었는가? 수문 구조상 그 깊이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수문 바깥쪽이 아닌 안쪽, 즉 매립된 땅 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척 공사 당시 만들어진 빈 공간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공사 기록상 그런 공간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집안 치마로 생긴 지하 공동으로 빠진 것이라는 설명이었지만 당시 지질 조사에서는 그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해결 의문, 왜 그는 열쇠를 그토록 단단히 쥐고 있었는가? 법의학자들은 박인호 씨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열쇠를 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강한 집념이나 의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수문을 열려는 무언가와 싸우다 열쇠를 지키기 위해 손에 쥐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탈출하기 위해 끝까지 열쇠를 쥐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박인호 씨와 함께 땅속에 묻혔습니다. 파일 8 에필로그 마이너스 땅이 간직한 이야기. 2020년 7월 22일 박인호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42년이 되는 날, 고창 간척지 마을 주민들은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옛 1번 수문이 있던 자리 근처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추모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수장 관리자 박인호, 이 땅을 지키려 한 사람, 1978.7 22. 최순자 씨는 2019년 남편의 유해를 수습한 후 고창 선영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3세의 나이로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수문을,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죠.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현재 고창 간척지는 넓은 농경지로 변모했습니다. 매년 풍성한 곡식이 수확되고 수백 가구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번 수문이 있던 자리는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봉수옹이 말했던 검은 섬은 이제 완전히 땅속에 묻혔습니다. 검은 물도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을의 노인들은 새벽에 그 공원을 지나며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2015년 박인호 씨의 아들 박성우 씨는 아버지의 작업일지를 정리하여 고창군청에 기증했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가 사라지기 직전 쓴 글 아래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열쇠를 지켜야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그는 물리적 열쇠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걸까요? 이 땅을, 이 마을을, 사람들의 생업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였을까요? 정태원 기술자는 퇴직 후 고창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2022년 그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수백 개의 수문을 설계하고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고창의 1번 수문만은 여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박인호 씨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헌신 위에서
지금의 고창 간척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재훈 전 순경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지만 박인호 씨 사건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설명되지 않지만 그분이 끝까지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요. 진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검은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인호 씨는 정말 무언가와 싸우다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1978년 7월 22일 밤, 한 남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였고 헌신의 증거였으며 한 사람의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지금도 고창 간척지에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아래 누군가의 희생이 묻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모비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바다였던 시절을, 섬이 있던 기억을, 그리고 그곳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검은 물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만은 여전히 우리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